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우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상나무와 상갱이 이 둘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빠르게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이라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가 이제는 한라산에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해양보호 생물 중이면서 대부분 서해안에서 서식하는 상갱이들이 최근 제주 해안에서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종이 멸종하는 일은 지구가 생성된 이래 계속되어 온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의 변화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는 데 반해서 현재 변화는 인간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상나무와 상갱이가 우리 곁에서 얼마나 사라져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보고 지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고정군 제주도 세계유산자연본부 생물권지질공원 연구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존연구센터장이신 김성엽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정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동식물에 애정이 없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정근 박사님, 세계유산본부에서 구상나무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한라산 구상나무와 관련해서 첫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게 1996년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한 25년 전의 일인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구상나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연구부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상나무가 여러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고려해서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그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 전략이라는 연구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상나무가 왜 쇠퇴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존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시고 김명엽 교수님, 고래해양생물보존연구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 부설기관으로 이제 우리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해양 포유류인 고래류 및 이제 그 바다 거북류 또 이제 대형어류인 이제 상어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보호 관리 및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좀 이전에 좀 설명을 좀 우리가 해보죠. 구상나무와 상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개념을 꺼내려고 합니다. 바로 인류세입니다. 현재 원래 지구 환경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서서히 변해왔지만은 인간에 의해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소위 인간의 시대, 인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행복이라며 산과 산림을 파헤치고 바다를 메우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함께 해야 할 자연 환경에 맞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구상나무와 상갱이 또한 인간 때문에 멸종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목에 인류세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구상나무와 상갱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죠. 먼저 고정근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구상나무 실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생장이 굉장히 쇠퇴되면서 분포 면적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좀 더 보강을 하면 이제 분포 면적인 경우는
제가 2017년도에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구상나무와 같은 그 전나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그 대상종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어떤 관심을 가졌는데 2017년 연구 결과에서 2015년 기준의 구상나무 분포 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626헥타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면적은 10년 전에 비해서 한 15% 이상이 감소된 면적이고,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한 112헥타가 급감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상나무 분포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상나무 숲도 그 내부를 보게 되면은 죽어있는 나무, 즉 고사목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 기관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비율을 보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한 46%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두 그루 중에 한 그루 정도는 구상나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숲도 굉장히 많은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고요. 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이게 구상나무 숲이 유지되려면 또 새롭게 어린 나무들이 계속 발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어린 나무의 발생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구상나무의 미래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멸종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 실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명익 교수님, 그 상경이 실태는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그 상경이는 그 서해, 남서해, 그 다음에 그 남동해 쪽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고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가 36,000마리, 그 이후에 이제 2011년에 이제 13,000마리로 이제 감소했고, 최근에 뭐 평균 봤을 때는 한 900마리 정도 거의 이제 그 자초 사망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안강방 어구라는 어구에 혼액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이제 큰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2016년에 우리 그 보호해양종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보호 관리가 이제 중지되고 최근에는 제주 주변의 해역에 이제 사망 자초되면서 많은 이제 문제점과 이슈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바다와 한라산 이렇게 해서 주제를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구상나무로 지금 우리 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처한 멸종 위기 정도 멸종된 종이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그 구상나무의 면적이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상나무 면적이 감소된다라는 것은 그 구상나무의 멸종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구상나무 숲과 연계된 다양한 동식물이 또 개체수라든지 어떤 분포 면적이 감소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한라산 구상나무인 경우 지금 해발 한 1,400m 이상 지역에 지금 자라는데, 기후들을 봤을 때는 아한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기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에 가지고 가장 먼저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 1,400m 이상 지역에만 자라는 식물인 경우 한 150여 종이 이르거든요. 또 이 아한대성 뭐 곤충이라든지 다양한 그곳에만 이제 서식하는 또 동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구상나무의 숲이 감소와 더불어 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식물 같은 경우는 막 털 진달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뭐 멸종되고 있다고 그러시죠. 가장 먼저 이제 최근 이제 기온 상승이 기후 변화의 주된이었던 요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한대의 어떤 그 기상이 예를 들어 기온 상승에 의해서 온대성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한라산에 있는 이제 극지, 그러니까 과거 빙하 시대에 남아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대중에 알려져 있는 뭐 암매라는 식물이라든지 뭐 돌매화라는 식물, 뭐 에델바이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한라 솜달이라는 식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또 받겠죠. 그런 식물들은 어떻게 보면 구상나무보다 더 멸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주 바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 다른 지역에서 상갱이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다동물도 있나요? 예, 뭐 사실 뭐 그 상갱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분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정착 서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이제 남방 큰들고래가 있습니다. 이 남방 큰들고래도 우리나라 이제 그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좀 심각한 것도 같습니다. 고박사님, 그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한라산에서 했던 복원 사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970년대, 90년대까지 이 많은 훼손이 탐방객에 의해서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식생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어떤 그 멸종되는 대상의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종을 대상으로 해서 복원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구상나무와 같은 종의 어떤 복원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어떤 작업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들을 어떻게 복원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시험 식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 복원이라는 것이요, 식물을 단순히 번식시켜서 우리가 조림하듯 나무를 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나무를 복원한다라는 것은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의 모든 유전적 다양성을 복원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어떠한 대상의 종자를 채집하고 어떻게 증식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또 자생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찾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지금 시험 식재가 한 4천여 분이 구상나무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90% 가까이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요 종복원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요 복원을 한 그 식물이 동물 피해라든지 제주조일대와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요인들이 있어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 상갱이 같은 경우는 한 900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그 상갱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상갱이는 제주에 이제 서식 안 한다는 거로 이렇게 사실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제주 주변에서 이제 사망이라든가 개체가 급증하고 전 해역에서 이제 그 자초 개체가 이제 급증하면서 사실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전 해역에 걸쳐 가지고 상갱이의 어떤 분포 서식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주만 사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에만 이제 빠져 있는 상태라 그 제주에 빠진 이유는 이제 제주에는 상갱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최근 우리가 4년 동안 이제 그 자초돼 가지고 자초 사망돼 가지고 이런 개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보면 부패가 안 된 개체, 출산 전 상태의 개체, 출산 이후의 개체, 또 이제 태어나 가지고 얼마 안 된 개체들이 이제 우리가 새끼 개체들이 이제 발견되는 정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상황은 이제 그 제주 주변에 가까운 데서 죽어 가지고 이제 자초된 개체가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사실 판단하고 나름 제주도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멸종 위기 원인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구상나무의 경우에 90년대까지와 2000년대 고사 현상이 틀리다면서요? 예,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90년대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연적인 어떤 천이 그냥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식생의 패턴, 또는 이제 구상나무가 이제 노령화된다든지, 또 개체목 간의 이제 경쟁에 의해서 이제 고사되는 그런 형태로 고사목이 출현했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고사목이 한 1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와 연계된 그런 현상에 의해서 많은 이제 고사가 발생이 됐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기후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의 강도가 세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가뭄이 이제 길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고온이 이제 상당 기간 유지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후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대규모의 고사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가장 최근에 2013년도에 대규모의 이제 부상나무 집단 고사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전해 가을철에 이제 잦은 태풍, 그리고 이어지는 그 오랜 기간의 어떤 가뭄에 의해서 대량 고사가 이제 발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온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 해발이 낮은 지역에서 점차 이제 구상나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극단적인 기후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정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라산 곳곳에서 대규모의 어떤 고사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위험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상갱이도 돌고래 일종이죠. 예, 돌고래 일종.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상갱이들이 많이 죽어가는 건지, 어떻게 많이 죽어가는 건지, 또 그다가 새안을 주로 서식한다는데 왜 제주에서 또 사체가 발견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사실 상갱이가 이제 혼액되는 주 어구가 이제 안강망 어구라는 어구인데요. 사실 이 안강망 어구는 이제 조류가 센 지역에 큰 닷을 놓고 설치하게 되는데, 그 안강망 안으로 이제 그 고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고기를 따라 쫓아 들어가다가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는 경우인데, 사실 이 포유류 같은 경우는, 상갱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같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간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에서 오래 서식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 번은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호흡을 못 하게 돼서 이제 그 수중에서 이제 압사돼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이 안강망어선은 제주에 있는 선박들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이제 목포나 이외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소속된 선박들인데, 이제 어기가 시작되면 주로 이제 그 제주 주변 해역에 와가지고 조업을 하면서 그 조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혼액돼가지고 사망되는 개체들을 버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연안으로 이제 떠밀려 와서 이제 자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제주 주변 해역에서 이제 먹이 활동이라든가 출산 육아 어떤 이런 상황이 이제 이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해 봅니다. 이제 우리 기후 위기로 지금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잡지 않았다면은 인간이 잡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도 이 상갱이는 꽤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쵸. 뭐, 사실 이 해양 동물을 비롯한 이제 해양 생물들이 거의 보면 이제 인간이 이제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사실 뭐, 우리 어업 활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상갱이 이제 개체가 급증하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상갱이를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고, 이 장치가 이제 수산업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이 장치를 안 하면 어업을 할 수 없게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수산업법에 이제 법제화 시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갱이 이제 혼액 사망 개체가 아마 줄어들고, 이에 따른 이제 어민하고 이제 상갱이의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를 맞는 것도 기후 위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구상나무 생장이 쇠퇴된다는 것도 기후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좀 밝혀졌고요. 근데 이제 더욱이나 이제 이 한라산의 자연 생태계라든지 식생이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진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구상나무 숲이 자라는 1,400m 이상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아한대에 자라는 그 한대성 초지들이 최근에 한라산에 가보면 전부 억새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제주 조리대와 같은 벽화 식물로 전부 바뀌면서 옛날에 추운데 잘 자라는 그런 초지들은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상나무 같은 것이 이제 아한대성 수종이지 않습니까? 이제 점차 기온이 상승되면 이제 온대성 수종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온대성 수종의 대표적인 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해발 한 1,400, 1,500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2019년에 논문으로 한 10년 동안에 소나무의 면적 변화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한 50헥타 이상이 지금 확장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확장은 상대적으로 구상나무라든지 다른 이제 관목들, 우리가 털들이나 산철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놓은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아주 많죠. 뭐 아까 말씀드린 극지 고산식물의 어떤 개체수 감소에 아주 다양성이 바꿔진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식물 계절적인 변화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지고 어떤 식물의 생리적 기작이 바꿔지면서 이와 영향이 되는 동물들의 어떤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교란. 그러니까 한라산의 모든 그 생태계의 종합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라산 온도도 올라가고 제주 바다의 수온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주 바다가 지금 최근 얼마나 변했는지 또 심각성 보일 수 있는 기후 변화 사례는 있을까요? 이렇게 최근 그 상황을 봤을 때 보면, 지금 그 갱생이 모자반이 이제 띠르고 이제 제주연합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시기도 보면, 점점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온의 영향하고도 이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보면 이제 그 어장이 이제 해파리가 증가하면서 어떤 이제 어업에 대한 어민들이 이제 그 피해를 사실 입고 있고, 또 이제 수온이 올라다 보면 이제 열대성 어류들이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기도 하지만 이에 토종 그 어류들이 이제 그 북상하는 이제 사례도 사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떠한 이제 제주 그 해양의 변화가 이제 다각도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게 당장 제주 안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제주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엔 그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들도 많아졌고, 뭐 해양 풍력 발전이다 하면서 해양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갱이나 고래 멸종 위기에 영향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개발이 우선인지 이제 보존이 우선인지 어떤 이런 갈림길이 사실 있긴 있는데요. 최근 그 정부에서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충남 태안에 해상 풍력이 한 720기 정도 들어선다 그러고 그 전남 이제 그 신안군에 약 그 1,400여 기 정도 세워진다고 이제 합니다. 사실 이 곳이 세워질 곳이 상경이 주 서식지거든요, 사실. 이로 인한 이제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이런 매우 심각한 이제 재앙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제주 주변에서도 이제 그 대정해역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 해상 풍력이 이제 세워진다고 하다가 2020년에 이제 이렇게 그 해양동물, 해양환경단체에는 핫핑크라든가 그 지역구인, 도의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 거의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가면 거의 이렇게 거의 그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본회의에서도, 그 도의원들이, 이런 그 심각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부결시켜 가지고 이제 없었던 걸 하는데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그 신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될지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해양 풍력 발전하고 이 상경이하고 이런 서식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 상경이 서식지에서 이제 이런 해양 그 풍력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서식지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상경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제주 해역으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되면 사실 그 몰리게 되면 어떤 한쪽에 있다 보면 어민들과의 이제 상경이 간에 이제 어업을 하려다 보면 어떤 이런 마찰을 해가지고 상경에 대한 해양동물에 대한 어떤 불신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그 먹이 어떤 이런 어류의 이제 생태에 따라 가지고 생태계 이제 교란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선생님 그 한라산에 등반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반객하고 구상나무 이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90년대까지는 사실 이 어떤 등반로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그 훼손을 초래했었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훼손을 통해서 치러야 되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교훈도 얻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탐방객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 훼손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탐방객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사 멸종위기를 치기 해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복원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질문이신데요. 사실 식생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100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의 기온 상승과 같은 변화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기후변화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사실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새롭게 진화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또 한라산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식물들도 그런 역사를 밟았던 식물인데,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어떤 환경의 변화는 그 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멸종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남아있는 어떤 생물의 다양성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위적인 어떤 관리 내지는 간섭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이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 구상나무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후손들한테 구상나무의 일정 부분은 유지시켜줬다는 어떤 책임감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주도에 비자림 같은 숲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자림이라는 숲이 인위적인 어떤 간섭이나 관리가 없었으면 지금 없어졌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온대 낙엽수림 같이 변화가 됐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상나무도 일정 부분 그런 어떤 보존림이 만들어지고 유지시키는 것이 또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자림이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연계성으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간섭을 하고 관리를 하고 복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들 같은 고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사실 2013년 제도리를 비롯해 3마리가 이제 최초로 방류되고 그 이후에 이제 7마리가 이제 청교로 방류됐는데, 사실 이제 제주도에 원서식지에 있는 개체들은 다 이제 사실 방류됐습니다. 방류됐고, 금둥이하고 이제 대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수조의 산지 이제 오래돼가지고 사실 방류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제주 주변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올라온 아직 상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제 나머지 개체들에서는 출산도 하고, 새끼도 나와가지고 출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서식지 보존이란 타이틀 아래 지금 원서식지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구상나무와 상계이고 대변되는 우리 시대의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거대한 담론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인간들이 움직임이 멈췄을 때 지구가 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도 어쩌면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혁 교수님, 이런 인간이 좀 활동을 자제했을 경우에 이런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코로나19가 이제 되면서 이제 가장 큰 예방책은 이제 미접촉이죠. 이제 언택트 가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해양 생태계라든가 어떤 해양 포유류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인위적인 인간이
업에 대한 언택트가 이루어진다면 뭐 기후 및 어떤 이 생태 위기도 회복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박사님, 한라산 휴식연재 예약제 운영하시면서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난다는 그런 현상을 눈으로 실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라산의 그 자연 휴식연자라는 것이 1982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서북벽 등산. 그것은 이제 많은 훼손이 초래됐기 때문에 실행이 된 그 제도인데요. 지금 한 3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그 지역인 경우 뭐 식생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과거와 같이 많은 훼손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런 어떤 휴식연재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뭐 과도한 어떤 이용을 줄이고 관리한다라는 것은 여러 측면 또 환경적인 어떤 보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가장 비슷한 얘기인데요. 돌고래들은 다른 원인보다 인간에 의해서 많이 죽는 거 사실 아닙니까?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업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아까 좀 전에도 약간 그 이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가 해수부 산하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삼갱이 혼액 저감 장치, 그러니까 탈출 장치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민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선업법이 명시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인간이 이제 어장의 이제 개입으로 인한 사망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고 박사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물론 개인 힘도 하는 것이 사실 더 역부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한 어떤 공유가 우선시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구상나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이제 전문가라든지 관리자 같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구상나무가 왜 위기를 초래했는지 이것들을 이제 도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런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 내지는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메시지가 이제 구상나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예. 김 교수님,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나눠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상갱이의 이제 사망 개체가 증가하는 어떤 심각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도 이제 제주도 주변에 이제 해양 포유류 관련해 가지고 실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대학교 시그니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다.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착수 보고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이제 주체적으로 돼 가지고 관리 방안이 이제 모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가 기후 위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한라산 구상나무로 대표되고 그다음에 상갱이로 대표되는 그것으로 대해서 멸종이 돼가고 있는 것이 기후 위기가 큰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말씀씩 다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좀 한라산 구상나무와 좀 한정시켜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라산이 지금 가치는 이제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라산의 어떤 구상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또 과제인데,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적인 변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라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관리 어떤 역량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좀 더 과학적인 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김 교수님도 한 말씀 예, 뭐, 해주시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해양 그 자원은, 뭐, 최고의 유산인 그 제주 바다의 생태계에 살아가는 그 해양 포유를 비롯한 그 해양 생물들을, 잘 그 보존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 지구 유산으로, 간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구는 태풍과 폭우, 폭설 등으로 몸부림치면서 인간에게 거듭해서 시내를 보내고 있는데도 무한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0억 명에 가까운 인간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15억 명이 비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결핍이 아니라 과잉 때문입니다. 자연, 동물, 식물이 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들이 없으면 인류도 없을 테니까요.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대기, 물, 생태, 구상나무와 상경이 등 공공재이고 현재와 미래 사람의 공용재입니다. 미래가 위험해 보여도 그 재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바꾸자 하고자 하는 의지, 풀뿌리 연대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